안녕하세요. 케이팝과 제이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MBC에서 작년에 했던 오디션 방송인 방과후 설레임의 남자 버전인 소년 판타지를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즈 플래닛과 같이 목요일 방송을 하고요. 방과후 설레임과 같이 한동철 PD님이 참여를 하고 그 한 PD님이 프로듀스 시즌 1도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때로 돌아가서 아예 프로듀스 시리즈처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번처럼 제작 지원에 포켓돌 스튜디오가 참여를 해서 클라시와 마찬가지로 걸그룹 다이아의 멤버였던 그 조희연 대표가 이번에도 프로듀싱을 하게 돼요. 보면 결과에 비해 기회는 엄청 많이 받는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조희연님은 본인이 리더였던 다이아도 해체가 되었고, 본인이 프로듀싱을 했었던 그 트로트 아이돌 비너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해체한 것 같고, 지금 BA173하고 클라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죠, 이분이. 근데 뭐 특별한 결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방송 무대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데뷔할 팀의 또 총괄 제작도 이분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작에서는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켓돌과 계약을 하는 조건이어서 소속사가 없는 멤버들만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이즈 플래닛과 마찬가지로 소속사가 있어도 참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스 시리즈로 완전 시스템이 돌아간 건데요. 그래서 데뷔할 팀은 클라시와 다르게 아마 프로듀스와 똑같이 뭐 2년 반, 3년 이렇게 단기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외국인 참가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획사들과 접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엠넷의 보이즈 플래닛은 편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가고 이 MBC의 방송에 나오려는, 그러니까 이쪽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는 기획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이즈 플래닛과 또 피크타임도 있는데 거기가 1차 선발이 먼저 끝났어서 거기에 지원했던 탈락한 사람도 여기 소년 판타지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먼저 방송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쪽으로 오는 멤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은 저 엠넷이 외국인 참가자들의 중개인 이런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저쪽에 더 많이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들도 많지만 뭐 없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데뷔했던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이즈 플래닛에 지금 사이퍼의 케이타가 참가 중인데 여기도 같은 팀의 멤버인 문현빈 군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문현빈은 프로듀스 X에도 참가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하이브의 연습생으로 엔드 오디션에 참가를 했었던 유준원 님이 여기를 나와요. 그때 방송 끝나고 하이브에서도 나왔는데 아마 참가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참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미로 유명한 분은 그 스트릿 시리즈의 댄서로 나왔던 배승윤 님이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프리 데뷔를 한 홍콩 회사의 팀인 소디악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예비 멤버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2명이 여기 방송에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태국 회사와도 정식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태국 멤버들도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작보다 참가자들의 연령 제한을 올렸는데 그래도 보이즈 플래닛보다는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린 편이고요. 방송은 한국과 일본에 동시 중계를 하고 일본에서는 아베마 TV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투표가 네이버, 라인 그리고 아이돌 플러스 3군데서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희한하게도 방송은 이제 시작인데 한 달 전인 2월부터 투표를 받았어요. 투표는 한국인 60%, 외국인 40%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전부터 이슈가 2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일본인 참가자인 히나타라는 멤버가 예전에 있었던 사생활 논란이 터져서 방송 시작 전에 하차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뭐 중학생과 그런 사생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 2회차까지는 참여를 해서 녹화를 했는데 그래서 뭐 편집을 없앤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투표가 3군데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국과 일본에서 오프라인 투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권 투표예요. 돈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제한이 없고 중복 투표가 가능한 거. 이거 투표 장소를 확보하는 비용도 꽤 들었을 테니까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어그로 좀 장치 그런 거 플러스 핵심 팬덤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 전부터. 왜냐면은 이렇게 돈을 내고 이미 투표한 친구들은 데뷔 이후에도 계속
더 강력하게 응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애초에 한동철 PD님이 프로듀스 시즌 1을 연출했는데 그게 일본의 AKB48 총선 시스템을 가져온 건데요. 저도 뭐 그때 연결이 돼 있어서 잘 아는데 투표를 통해서 활동할 16명의 멤버를 정하는 거예요. 총선 시스템이. 근데 거기는 투표를 하려면 CD를 사면 거기 안에 투표권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CD를 사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만.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멤버들의 팬덤들은 아예 돈을 모금을 해서 한꺼번에 CD를 사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지금 르세라핌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사쿠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엄청 부자인 팬이 있어서 그 한 개인이 뭐 엄청나게 CD를 많이 사서 투표를 했던 일화도 있을 정도로 이제 완전 금권 투표인데요. 한동철 PD님이 시즌 1에서 똑같이 이 시스템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차마 도입하지 못했던 이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는 것 같고요. 파이널 직전까지 이 투표를 통해서 추가 투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투표 집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죠. 판타지 메이커 여러분, 같이 나만의 판타지 소년과 만날 준비 되셨나요? 판타지 메이커는 또 뭐야? 이거 의미가 있나 이런 거?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는 거 시청자들이 그러면 그래 나는 판타지 메이커야 라고 생각을 하나? 그냥 시청자라고. 프로듀스가 조작 사건으로 보이즈 플래닛으로 바뀌었으니까 MBC가 시즌 1을 했던 한동철 PD님을 데려와서 우리가 프로듀스 하겠다 뭐 요런 느낌이네요. 조각미남 복대니얼입니다. 복대니얼 씨. 복데니얼 이분은 실제로 한국의 복시라고 해요. 스타쉽의 연습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춤과 노래를 전혀 못해서 뭐 본인이 하려고도 안 하는 것 같고 아이돌을 뭐 그래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I'll show you great performance. Please keep an eye on me. Thank you. 이분이 피크타임에 참가했다가 탈락을 하고 여기에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어, 영어 모두 그냥 1시간 정도 달달 외운 것 같은 느낌인데 소년 판타지 애교 원톱 가장 귀여운 유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옹기가 보고 싶네. 기억해주세요. 이 친구는 잘생겼네. 얘는 뭐 성격 컨트롤만 하면 비주얼 픽으로 받겠는데? 12명만이 무대를 서게 되고 12년이요? 여긴 12명이 데뷔를 하네요. 이것도 뭐 프로듀스 시리즈로 회귀를 하는 느낌이네요. 프로듀스처럼 등급평가도 하고 4명의 프로듀서들은 차례로 입장하는 판타지 소년들의 입학평가 무대를 본 후 근데 등급평가 한 명씩 처음부터 이제 한 명씩 하네요. 유준원님 저는 엔드 오디션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래를 할 때는 긴장을 엄청 했어요. 성대가 딱 말라서 잘 안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났는데 원한 것도 내 단점들도 너 새로 만난 사랑도 제가 하이브의 보컬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뭐 어쨌든 보컬도 나쁘지는 않다. 댄스는 여기서 가장 잘하는 레벨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등급을 줄 것 같아요. 보이즈 플래닛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로선 보컬과 댄스 모두 3스타를 줄 것 같아요. 세트를 좀 재밌게 지었네. 신분증을 입력해서 문이 열리면 상위 등급으로 가는 건데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있으니까 2등급 먼저 해서 문이 열리면 1등급 문으로 가서 또 문이 열리면 1등급으로 가고 문이 안 열리면 그 전 등급에 있고. 축하해. 태국인 TK. 노래를 망하긴 했는데 발성이 특이해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어. 왜냐면 이 노래의 순서가 뭔가 다른 느낌. 근데 이거는 이런 특이한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긴장을 해서 힘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디를 부르 저 달도 좋은 밤별빛이 다가와 강민선님 안무는 투스타에 가까울 것 같아요. 건물을 할 때부터 어깨 쓰는 거 보면 이미 안무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등급에 가지 않을까. 오현태님 영어에 자신이 있었나? 그래서 영어를 한 거겠죠. 근데 영어 발음 때문에
오히려 영어 노래가 별로 강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는 그냥 평범했고 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춤은 3스타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는 평범했기 때문에 저는 2등급을 줄 것 같아요. 강대현 님이 그 IST 소속으로 그 ATBO 그 데뷔 오디션에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하고 RBW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디션 방송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춤과 노래가 기초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 연습이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스킬 연습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러면은 성장이 더딜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둘 다 저는 뭐 투스타 거기서 뭐 0.5 뭐 요 정도, 그래서 2등급으로 줄 것 같아요. 남진명님, 처음에 뒷모습으로 움직일 때 이미 몸 사용을 잘 못하는구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셨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김우성님, 이 방송 제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포켓돌 스튜디오의 연습생이에요.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 근데 이 노래가 거의 한 25년 전 노래 아닌가? 그것보다는 한 23년 전? 어쨌든 그 20 몇 년 전의 아이돌보다도 노래도 춤도 안 되는 상태여서 그럼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엄청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3등급은 아니고 한 2등급? 일본인 시륜님, 댄서라고 하네요. 춤을 추다가 코가 부러지셨나? 저도 이 코가 한번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는 아직도 이게 여긴가? 어느 각도에 따라서는 저도 이 휘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떠오르는 달처럼 엇갈린 채 서로를 불러. 와, 춤은 잘 춘다. 지금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힘을 엄청 쓰면서도 그 안에 완급 조절을 다 하고 있네요. 와, 이러면 보이즈 플래닛의 그런 뭐 청갈로이 이런 댄서들하고도 대결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My body feels just a little bit bigger now. 근데 노래는 급하게 딱 배웠네요. 지금 발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목으로 부르는데 톤을 이쁘게 만들어서 정리는 된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막 노래 배우기 시작한 느낌. 근데 본인이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저렇게 아예 노래를 못하는 상태에서도 저 톤을 잡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이분은 4스타를 줘야죠. 근데 보컬은 그냥 1스타. 그러면 저는 2등급을 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총선 보여주고 싶어요. 소울. 이 친구 이름이 소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잘생겼죠. 중국인 참가자고 중국의 오디션에는 뭐 2-3개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성소가 나왔던 오디션에서도 나왔었고, 다른 데서도 나왔었는데 막 이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때. 속에서 환히 피어난 꽃이여. 한국어 발음을 너무 어려워하네. 그래서 보컬은 1.5스타, 안무도 2스타. 근데 2등급을 줄 거는 같아요. 좀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고 완전 그냥 3등급 정도는 아니었어요, 춤이. 일본인 히카루상, 약간 애매했는데 보컬은 곡의 난이도가 낮아서 이걸로 모두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2.5스타 이상은 줄 것 같고, 안무도 약간 디테일이 아쉽지만 좋게 평가를 하면 3스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되는 평소 컨디션이었으면 그렇게 부담되는 무대는 아닌데. 문재영님, 이 편집 흐름이면 이런 사람들이 잘할 리가 없죠. 알아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저는 불타는 트롯맨을 보는 줄 알았어. 김명기 선생님이라고 스님 밑에서 2년 정도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2년 정도 이 사람 그냥 리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명기쌤 이름을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예전에 같이 이제 얽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매일 2년을 개인 레슨을 매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대학교 실용음악과 보컬 아무한테나 받아도 이것보단 잘해야 돼요. 나한테 일주일에 한 3번씩 6개월만 해도 발성은 딱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그냥 발성이고 뭐고 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버릇만 가득 있는 상태인데 몸에 힘 엄청 주고 인위적으로 비브라토를
만드는 상태거든요. 명기쌤이 요즘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뭐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점은 이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방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기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힘든 게 실제로 2년을 가르쳤으면 지금 저거 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보이즈 플래닛의 서원이 한 20년 후에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김범준님. 와, 그냥 래퍼네요, 이분은. 랩은 굉장히 잘하네. 랩은 이런 아이돌 오디션에서 볼 수 없는 좀 본격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좀 애매해서 저는 2등급을 줄 것 같아요. 홍성민님은 이 방송 포스터 모델이었거든요. 여기 포켓돌 연습생이에요, 이분이. 힘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약간 냉정히 볼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력이 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컬은 2.5에서 3스타, 안무도 3스타 줄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방송이 이렇게 끝났네요. 2시간 넘는 오디션 방송 리뷰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 리뷰는 혹시 뭐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참가자나 또 이런 거 뭐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냥 이 방송을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주도록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그냥 하는 영상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